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고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웰즐리 공작은 최고의 군주로부터 신뢰를 받은 군주의 친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제 명언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21년 전인 2001년도에 영국을 빛낸 가장 위대한 인물로 랭킹 1위가 윈스턴 처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장군 중에 1위는 웰즐리 공작, 웰링턴 장군이 아닙니다. 장군 중에 1위는 누굴까요?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카르 해전의 승리의 주역, 바로 호레이쇼 넬슨 제독입니다. 자, 참고로 웰즐리 공작, 즉 웰링턴 장군의 동상은, 워털루 전투의 승리의 주역인 웰링턴 장군의 동상은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동상이 있습니다. 기마상이 있습니다. 말 탄 모습의 동상.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의 웰링턴 장군의 동상이 있는데요. 반면에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카르 해전의 영웅인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은 영국의 잉글랜드 런던의 트라팔카르 광장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이, 기단 높이 55m의 기단 위에 5.6m의 동상이 영불 해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해협, 동버 해협, 영불 해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명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3대 해전이 뭐일까요? 자, 잠깐 말씀드리면 비가 계속 쏟아지니까 천막 안쪽으로 좀 더 들어오겠습니다. 세계 3대 해전 하면 롯데월드타워 구름 속에 가렸습니다. 세계 3대 해전 하면 기원전 480년 제3차 페르시아 전쟁 때 그리스 연합함대가 페르시아 함대를 그리스의 남서부에 있는 살라미스 해협에서 싸워가지고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꺾어버린 게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기원전 480년이고요. 두 번째, 1588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전 1588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프랑스 깔레항 근처에서 격침시킨 게 바로 세계 3대 해전 중에 두 번째인 칼레 해전입니다. 칼레 해전은 범선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전투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3대 해전 중에 세 번째가 1805년 10월 21일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프랑스 빌레브 제독과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스페인의 남서부 트라팔카르 해상에서 격침시켰던 게 세계 3대 해전 중에 세 번째인 트라팔카르 해전입니다. 세계 4대 해전을 꼽으라면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인데요. 1592년 음력 7월 8일에 한산도 해상에서 발생했던 한산도 대첩이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튼 세계 3대 해전 하면 트라팔카르 해전이 해당이 되는데요. 트라팔카르 해전의 영웅이 바로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고, 그분을 기리는 동상이 영국 런던 트라팔카르 광장에 있고, 기단 높이가 55m입니다. 그 이유는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탑승했던 그 기함 빅토리오의 돛대의 높이, 마스트라고 합니다. 돛대의 높이가 55m이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트라팔카르 광장에 있는 넬슨 제독의 동상은 55m의 기단 위에 5.6m의 동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명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계 3대 해전 중에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스페인의 펠리페 2세 여왕을 꺾어버린 1588년의 칼레 해전은 범선시대, 돛배로 추진 동력을 하는 게 범선인데요. 그 전에는 노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하는 건 노선시대라고 합니다. 노선시대의 마지막 전투가 1571년의 레판토 해전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1588년에
세계 3대전 중에 하나인 칼레 해전은 범선 시대 도세의 힘으로 배가 추진 동력을 발생시키는 범선 돛배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게 칼레 해전이고 1805년 10월 21일에 트라팔카르 해전은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그 이후로는 디젤 이러한 요즘은 이제 핵 추진 항공 이런 동력 시대가 완전 기계 시대로 바뀌는 거죠. 자, 여하튼 트라팔카르 해전의 영웅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명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넬슨 제독이 이제 전투 개시 명령을 내릴 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영어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England expect that every man will do his duty. 자, 전투 개시 명령을 내릴 때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영국은 제군들이 각자의 임무를 완수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영어로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England expect that every man will do his duty. 영국은 제군들이 각자의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런 취지의 전투 명령을 내리면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안타깝게도 넬슨 제독이 그 전투에서 1805년 10월 21일에 영국의 넬슨 제독의 함대가 프랑스의 빌레브 제독과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꺾음으로써 나폴레옹의 영국 침공 작전을 좌절시켰는데요. 그래서 유명한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지금부터 80여 년 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도 영국을 점령하지 못했고,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영국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자부심이 대단하죠. 유럽 대륙이 다 점령당했던 나폴레옹 시대나 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의 2차 세계대전 때나 영국만은 점령당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강합니다. 비가 많이 쏟아져서 천막도 좀 젖는 것 같아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하튼 여기에서 이걸로 좀 위를 받침 삼아 보겠습니다. 받침할 만한 것을 비가 좀 쏟아지는데 이걸로 받침 삼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산 비슷한 봉투, 비닐 봉투로 스마트폰 위를 비가 맞는 걸 가리고 있습니다.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야 좀 맞아도 되는데요. 스마트폰은 보호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넬슨 제독은 정말 이제 그런 식으로 넬슨 제독이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전사하면서 승리했기 때문에 더 유명한 전투입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1598년 11월 19일에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시면서 승리했기 때문에 노량해전이 또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가 됐듯이 23전 23승 전승의 신화를 창조하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가 노량해전 전사하시면서 승리하셨듯이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1805년 10월 21일에 영국의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영국이 승리하면서 넬슨 제독이 전사를 한 겁니다. 전사하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전사했을 때 명언이 있습니다. 명언. 뭐라고 명언을 했냐면,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는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실 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렇게 명언을 하셨었죠. 빗방울이 세다라는 게 다 들리실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빗방울 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빗방울이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노량해전에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라고 명언을 하셨는데요. 호레이쇼 넬슨 제독은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전사하면서 이렇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신께 감사드린다.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다. 그러니까 넬슨 제독은 신께 감사드린다. 나는 영국이 내게 부여한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를 무찔르라는 영국의 그 임무를, 영국이 부여한 임무를 다 마쳤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에게 승리를 가져온 신께 감사드린다.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호레이쇼 넬슨 제독. 그래서 지금부터 21년 전인 2002년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영국을 빛낸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조사했는데요. 전체 통틀어 가지고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이었고, 장군 중에서 1위는 나폴레옹을 몰락시킨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에서 승리해서 나폴레옹을 몰락시킨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아니라 그보다 순위가 앞선 분이 바로 그보다 10년 앞선 1805년 10월 21일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함대를 격침시켜 가지고 나폴레옹의 영국 상륙작전, 영국 침공작전을 좌절시켰던 트라팔카르 해전의 영웅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장군 중에 1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도로 지금까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그 다음에 웰링턴 장군, 그 다음에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명언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명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 서거하신 분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고 영국을 70년 동안 영국의 여왕이셨는데요. 그에 반해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누굴까요? 바로 1558년부터 1603년까지 무려 45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헨리 8세의 두 번째 부인인 엠블린의 딸이죠.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즉위했던 기간은 1558년부터 1603년까지 45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딱 중간 정도 1588년에 바로 세계 3대전 중에 하나인 칼레 해전의 주역이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시기도 한데요. 자, 칼레 해전, 세계 3대전 중에 하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해적 출신의 드레이크 경을 영국의 해군 총사령관에 임명해가지고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프랑스 깔레항 근처에서 다 격침시켰다. 그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했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 스페인어로 아르마다 인베시블레라는 무적 함대를 격침시킨 게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세계 3대전 중에 하나인 칼레 해전 1588년이고 범선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전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전에 발생한 전투였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명언이 뭘까요?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자, 프랑스의 루이 14세, 프랑스의 절대 군주정을 이끌었던 72년 동안 프랑스의 국왕을 했던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했듯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라는 명언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처녀왕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짐은 곧 국가와 결혼했다. 국가를 배우자로 생각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다. 뭐 그런 의미겠죠. 자, 참고로 미국의 버지니아 주가 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 버지니아 주가 있는데요. 버지니아 주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미국의 건국 초창기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버지니아 주 출신들입니다. 버지니아가 무슨 뜻일까요? 버지니아가 바로
처녀의 땅이란 뜻입니다. 벌진이 처녀란 뜻이고 이하가 무슨 땅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벌지니아, 처녀의 땅이다. 왜 버지니아라고 명칭을 정했을까요? 웨스트 버지니아도 있죠. 버지니아 서쪽, 웨스트 버지니아. 자, 미국의 건국 초창기에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했던 버지니아주. 왜 명칭이 버지니아주일까요? 처녀의 땅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미국의 역사가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 박해를 당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영국의 플리머스항을 출발해 가지고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플리머스항에 입항해 가지고 미국의 역사가 시작된 게 1620년이고 그로부터 16년 후인 1636년에는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이 개교를 했는데요. 그 1620년이 미국 역사의 시작인데 정확하게는 그보다 30년 정도 앞선 1580년대입니다. 1580년대. 그러니까 세계 3대전 중에 하나인 칼레 해전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전인 1588년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꺾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직전에 1580년대에 바로 영국의 처녀 왕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미국에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영국인들 100여 명을 보냈습니다. 그 보낸 지역이 바로 버지니아 지역입니다. 버지니아 지역. 그런데 다음 100여 명을 보냈는데 다음 연도에 가보니까 전멸해 버렸습니다. 그 기후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농사 짓는 방법, 기후, 그 혹독한 추위 이런 걸 극복을 못하고 다음 연도에 가보니까 시신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민지 개척의 역사의 시작은 바로 1580년대 처녀 왕이었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지금의 버지니아 주에다가 식민지인들, 영국인들 100여 명을 보냈는데 다음 연도 가봤더니 기후 환경, 농사 짓는 방법, 미숙, 이런 것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멸을 해버려 가지고 거기에서 식민지 개척에 실패했고,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1620년에 이제 청교도들이 버지니아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입항해서 정식으로 미국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1580년대 처녀 왕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개척했던 땅이라고 해서 그 명칭을 버지니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명언, 지임은 국가와 결혼했다라는 명언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명언은 어디로 갈까요? 자, 이쪽으로 이제 와서 명언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 강도가 약간은 줄어들었는데요. 롯데월드타워를 볼까요? 롯데월드타워 여전히 구름 속에 가려 있습니다. 자, 1시간 2분 정도 촬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인 한산도 대첩의 주인공 바로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노량해전에서 1598년 11월 음력 11월 19일에 전사하시면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라고 하신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요.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생즉사, 사즉생. 그러니까 전투에 임함에 있어서 살려고 막 도망가려고 하면 적의 추격을 받아서 결국 죽을 것이다. 반면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적을 물리쳐 가지고 살아날 것이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다. 그 명언, 너무나도 유명한 명언이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보다 3살 연상이신 서해 유송영 선생의 명언이 있습니다.
서해 유성룡 선생은 선조 임금을 수행을 하면서 임진왜란을 이제 이끌었던 영의정을 지냈던 분이 이제 서해 유성룡 선생인데요.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자, 일본이 부산에 있는 동래성, 부산성을 다 함락시키고, 부산의 정발 장군 정발 장군 등을 다 무찌르고 일본이 파죽지세로 이제 문경세제를 돌파하는 뭐 그런 과정 다 아실 겁니다. 문경세제 돌파할 때 고니시 유키나와와 오다 노부나가, 고니시 유키나와, 그 다음에 이런 일본군 장수들이 문경세제를 돌파해가지고 충주에 가서 신립장군의 오청결사대와 싸우게 됐는데요. 자, 문경세제를 고니시 유키나와 등이 가토 기요마사, 생각났습니다. 일본 장수 이름이 고니시 유키나와 그 다음에 가토 기요마사입니다. 두 장수가 4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문경세제를 돌파할 때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경세제에서 매복작전으로 일본군을 막았었어야 되는데 매복작전으로 가지 않고 신립장군은 충주의 판금대에서 허허벌판에서 배수진으로 오천결사대를 이끌고 일본군 4만 명과 맞섰었는데요. 그 역사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가 문경세제를 돌파할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군 입장에서는 조선군이 문경세제에서 매복을 하고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조심스럽게 돌파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좀 통과하고 나서는 매복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파죽지세로 문경세제 조령을 돌파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퀴즈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그 산속에서 사람이 매복을 하고 있으면 새들이 울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새들이. 그에 반해서 사람이 매복하고 있지 않다면 새들이 자연스럽게 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매복하면서 숨어 있으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새들이 울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반면에 사람이 없으면 새들이 자연스럽게 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일본군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 일본 대군 4만 명이 문경세제 돌파할 때 조선군이 매복하고 있을 걸로 기대하고 조심스럽게 지나가는데 새들이 자연스럽게 울고 있어서 매복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판단하고 파죽지세로 문경세제 가장 높은 지점 해발 650m 고지를 돌파해서 충주 쪽으로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이제 신립장군이 오천결사대로 남한강을 배수진으로 치고 일본군과 맞섰지만 중과 부적 상황에서 전멸을 당하게 됐었죠. 그래서 조선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임진각을 넘어서 평양 거쳐서 의주까지 도망을 한 거죠. 그래서 조선의 백성들이 분노해서 경복궁을 불태워버린 이 역사를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의주 지역, 조선시대에는 의주였지 않습니까? 의주에서 조선의 선조가 조선 땅을 벗어나서 중국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때 선조를 보필했던 이순신 장군의 3살 연상이자 친구였던 서해 유성룡이 바로 충언을 하죠. 전하께서 이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 땅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인다면 나중에 중국이 명나라가 조선을 지원해서 일본을 꺾고 조선 땅을 수복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전하를 임금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중국 땅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충언을 했기 때문에 선조가 중국으로 망명하지 않았다라는 역사를 다 아실 텐데요. 그 관련해서 서해 유성룡 선생의 그 명언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서해 유성룡 선생께서 집필하신 징비록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서해 유성룡께서 징비록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유성룡 선생께서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고향 안동 하회마을로 가시는 길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동 하회마을로 가시는 길에 어디를 통과했냐면 바로 탄금대를 통과를 했습니다. 탄금대를 통과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탄금대가 바로 신립장군이 일본군과 맞서 싸워서 전멸했던 장소가 탄금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주 탄금대 지날 때 유성룡 선생께서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장수가 나라를 흥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한 장수, 신립장군의 오판이 조선을 망하게 해버렸을 수도 있었다. 운이 좋았기 때문에 조선이 망하지 않았다. 뭐 그런 취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립장군도 그 당시에 여진족 토벌에 있어서 엄청난 그 무공을 자랑했던 대단한 장군이었는데요. 그래서 그쪽 일본군 갓도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의 대군을 막아내라는 큰 명을 받고 그쪽으로 갔었는데 문경세제에서 매복 작전으로 했었어야 되지 왜 허허 벌판에서 그렇게 했냐, 그건 오판이다 라고 서해 유성룡 선생께서는 판단을 하신 겁니다. 여하튼 유성룡 선생의 그 말씀이 한 나라의 장수가 나라를 흥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 군사지휘관의 역할, 장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서해 유성룡 선생께서 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비가 많이 쏟아져서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에서 유명한 말을 또 했던 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앞서서 아까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영국의 발라드 제독과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평가 명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께서는 23전 전승의 신화를 갖고 계신 분이고, 우리 광화문 광장에 1968년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건립이 됐으니까 광화문을 지켜오신 세월이 무려 55년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우뚝 서 계시는데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영웅이시다 보니까 광화문 광장에 계시는 거죠. 자,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영국의 발라드 제독과 일본의 도고 하이헤치로 제독이 있습니다. 그 두 외국 해군 장성의 평가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여전히 구름 속에 가려 있습니다. 구름 속에 가려가지고 좀 희미합니다. 그렇지만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는 조명이 밝게 비추고 있어가지고 비교적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자,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평가, 먼저 영국의 발라드 제독, 해군 장성을 제독이라고 하죠. 해군 장성, 해군 장군을 제독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발라드 제독이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영국인으로서 1805년 10월 21일 트라팔카르 해전의 영웅 호레이쇼 넬슨 제독에 견줄 만한 사람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꼭 인정을 해야 한다면, 인정할 만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동양의 해군 사령관 이순신 제독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영국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최고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인으로서 1805년 10월 21일 트라팔카르 해전의 영웅
호레이쇼 넬슨 제독에 견줄 만한 사람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꼭 인정할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전투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23전 전승의 신화를 갖고 있는 동양의 해군사령관 이순신 제독뿐이다 라고 발라드 제독이, 영국의 발라드 제독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도고 하이헤치로 제독의 평가입니다.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은 어떤 인물이냐면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러일 전쟁 승리의 주역입니다.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꺾어버리고 일본의 승리를 가져온 러일 전쟁 승리의 주역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호레이쇼 넬슨 제독은 군신이라고 할 만한 인물은 못 된다. 군대의 신, 전쟁의 신을 군신이라고 하죠. 군대 군자, 신자, 군신. 전쟁의 신을 군신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은 군신이라고 평가할 만한 인물은 못. 예? 쉬었다 하세요. 너무 좀 쉬었다 하세요. 예. 저 비가 와가지고 빨리 끝내려고요. 좀 쉬었다 하세요. 1904년, 1905년, 월정대 아니 머리가 다 있어요. 제가 역사를 좋아합니다. 유튜브 하시잖아요. 예. 좀 쉬었다 하세요. 지금 우선 빨리 마무리 하려고요. 자, 그래서 실시간은 아니죠? 예? 실시간은 아니죠? 실시간은 아니에요. 실시간은 실시간은 아니고 그냥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편집 안 하고 바로 올립니다. 편집 안 하고. 대단하시네. 제 유튜브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예. 네이버에서 네. 독서하는 마라토너. 제가 석촌호에서 마라톤 21년 동안 90일에 풀코스 완주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검색을 어디서 마라톤을 완주했어요? 이 석촌호수에서 제가 21년 동안 달리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 한일 월드컵 열려. 일본 옷을 추천하신 것 같은데. 석촌호수에서 달리기를 21년 동안 하면서 마라톤 풀코스를 91번 완주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하시면 독서하는 마라토너로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가 있고요. 그 독서하는 마라토너를 찍는 거예요? 예. 한번 지금 해보십시오. 네, 지금. 독서하는 마라토너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가 있고 유튜브가 링크되어 있어요. 제가 비가 오니까 마무리할게 한번 보시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하튼 일본의 도고 하이헤치로 제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805년 10월 21일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카르 해전의 영웅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은 군신이라고 할 만한 인물은 못 된다. 군신이라고 평가할 인물을 꼽은다면 조선의 이순신 제독뿐이다. 조선의 이순신 제독에 비하면 도고 헤이하치로는 해군 부사관만도 못하다 라고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할 정도로 이순신 장군을 격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과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는 국왕의 전폭적인 지원과 응원 속에 출전하여 승리를 했다. 그러나 조선의 이순신 제독은 조선의 선조의 온갖 시기와 질투와 그러한 모함 속에서 출전해 가지고 승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호레이쇼 넬슨과 도고 하이헤치로의 승리에 비하면 조선의 이순신 제독의 승리는 훨씬 값진 승리다 라는 부연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1905년 러일 전쟁 승리의 주역인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이
우리 이순신 장군을 평가했던, 극찬했던 그러한 명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가 이제 거의 다 비가 아직도 내리고 있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보시면 1932년 4월 29일에 일제강점기 때 상하이의 홍코우 공원에서 폭탄 투척을 통해서 일본의 육군 대장 등을 폭사시켰던 윤봉길 의사의 의거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1909년 10월 26일 만주의 하얼빈에서 일본의 조선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을 암살 저격하셨던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다 아실 텐데요. 이 두 분의 영웅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잘라줘요. 예. 너무 길으면 그거 누가 안 봐. 자, 그래서 짧게 해서. 예, 윤봉길 의사와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 평가를 간단히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봉길 의사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중국의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의 1세대 지도자가 마오쩌둥인데요. 그 마오쩌둥 주석 시절에 2인자였던 중국의 총리 쩌우원나이가 있습니다. 쩌우원나이가 뭐라고 먼저 안중근 의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중국의 2인자였던 쩌우원나이 총리가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혁명가가 되려거든 순원처럼 해라. 사내 대장부가 되려거든 안중근처럼 해라. 라는 명언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안중근 의사는 대단하신 위인이시고요. 또 실제 안중근 의사를 취조했던 일본의 미조부치 카카오 검사마저도 안중근 의사를 이렇게 격찬을 했습니다. 내 평생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안중근 의사처럼 위대한 인물은 처음 봤다 라고 안중근 의사를 취조했던 미조부치 카카오 검사마저도 안중근 의사를 그렇게 위대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한 평가고요. 윤봉길 의사에 대한 평가는 중국의 국민당의 총통이었던 장제스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장제스. 중국군 100만 대군이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 중국군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 윤봉길 의사가 해냈다. 그게 바로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대한 장제스 국민당 총통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중국의 상하이 임시정부, 그 다음에 충칭의 임시정부로 옮겼는데요. 임시정부가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못 받다가 윤봉길 의사가 그 의거를 하신 다음부터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 장제스가 우리나라 임시정부에 대해서 전폭적 지원을 했던 그러한 역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장시간 동안 촬영을 했는데요. 미국이나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세계 주요 국가들의 그 주요 저명 인사들의 명언에 관하여 또 어떤 역사적 배경하에 그런 명언이 나왔는지 제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가 조명이 꺼져 가지고 제 얼굴을 보여드리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바로 옆에 있는 옥상 카페에서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롯데월드타워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를 비추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 오신 날 황금 연휴 3일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하루가 지났고 내일 모레 또 이틀 연휴가 남았습니다. 가정의 날이자 계절의 여왕 5월의 하순인데요. 부처님 오신 날 황금 연휴 3일 잘 보내시고 행복한
연휴, 즐거운 연휴, 뜻깊은 연휴, 보람찬 연휴 되시길 빌겠습니다. 자,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제 얼굴이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합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